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 1회 일반화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고체상의 물질이 액체상과 평형에 있을 때의 온도와 액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게 되는 온도를 각각 옳게 표시한 것은, 자, 어느 점은 빙점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어느 점은 아무래도 고체가 용융이 돼서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서로 평형을 이루는 점을 어는 점 또는 빙점, 그다음에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온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보기 중에 3번에 보시면 다번이죠. 여기서는 어는 점과 끓는 점, 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다음 화합물 중 수용액에서 산성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자, 할로겐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큽니다. 이렇게 전기 음성도는 크죠. 그리고 오히려 위로 갈수록 또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큰 반면에, 이게 만약에 할로겐화 수소 산이 된다고 하면 이제 HF 또는 HCl 또는 HBr 또는 HI 이런 식으로 할로겐화 수소 산이 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오히려 산성이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산성세기가 가장 큰 것, 요오드와 수소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고요. 3번, 물을 전기분해하여 표준 상태 기준으로 산소 22.4리터를 얻는 데 소요되는 전기량은 몇 페럿인가 그랬습니다. 자, 1페럿은 96,500쿨롱이 되겠고, 자, 이 경우는 1g 당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지금 산소 22.4리터를 얻는 데 소요된 전기량을 구하라고 하니까 먼저 산소 원자의 그람 당량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산소 원자. 산소 원자면 5가 되겠죠. 산소 원자의 그람 당량을 구할 때에는 원자가분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니까 2분의 16 계산하면 8g이 나오죠. 결국은 산소 원자 그람 당량은 8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소 분자하게 되면 O2가 되겠죠. O2. 산소 분자의 그람 당량 계산하려면 산소의 그람 당량이 8g이라고 했고, 산소 분자는 분자량이 32g이니까 이거 나누게 되면 결국은 4g 당량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2.4리터 산소를 얻는 데 소요된 전기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22.4리터의 산소를 몰수로 바꿔줍니다. 1몰의 산소는 22.4리터 산소가 되는 거고, 결국 22.4리터 산소를 몰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1몰의 산소는 금방 4g 당량이라고 했죠. 4g 당량. 자, 그 다음에 4g 당량은, 4g 당량, 결국 1g 당량은 1페럿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4페럿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물 2.5리터 중에 어떤 불순물 10mg 함유되어 있다면 약 몇 ppm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러면 물 2.5리터 안에 10mg이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4ppm이 되겠죠. 답은 다번이 되겠고, 5번에 반투막을 이용해서 콜로이드 입자를 전해질이나 작은 분자로부터 분리 정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 경우는 콜로이드 입자는 거름종이를 통과하지만 반투막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투막을 이용해서 보통 분자나 이온과 콜로이드를 분리 정지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투석이라고 하는 건데, 답은 다번 되겠습니다. 다번의 투석.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수용액에서 약한 산성을 나타내며 염화 제이철 수용액과 정색 반응을 하는 것은,
자, 이 경우는 바로 이제 페놀이 되겠는데요, 페놀. 자, 페놀은 벤젠핵에 수소 하나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경우죠. 벤젠핵에 붙어 있는 수상기를 페놀성 수상기라고도 하고, 또 결국 이 페놀 수용액에 FeCl3 삼염화철 용액을 한 방울 가하게 되면 보라색이 되면서 정색 반응을 합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다음 금속 중에서 황산아연 수용액 중에 아연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자, 이 경우는 이제 이온화경이 큰 금속이 아무래도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온화경은 크카나, 마알, 연, 철, 니, 석, 납, 수, 구, 수은, 백금 뭐 이렇게 외우라고 예전에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산아연 수용액 중에 넣어서 아연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 물어보니까 아연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 다시 말해서 보기 중에 보시면 칼슘이 되겠죠. 이제 칼슘을 넣게 되면 아연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작용기 중에서 메틸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렇게 C2H5 하면 에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CH3 하면 이건 아세틸기, 이제 NH2 하게 되면 아미노기가 되고, CH3 하면 메틸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자, 9번이에요. 0.0016 노르말에 해당하는 염기 pH 값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pH 값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로 구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염기의 pH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제 이 지금 주어진 값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POH도 구할 수 있죠. POH는 결국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pH 플러스 POH 값이 14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pH 값 구하려면 pH는 14 빼기 POH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14 빼기,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마이너스 로그하고,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값이 0.0016 노르말이니까 이건 결국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 마이너스 결국은 3 마이너스 로그 1.6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값 계산하면 되죠. 이 값 계산하면 11.2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되겠습니다. 10번. T도시에서 수소와 요오드가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있을 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정반응만 일어나고 정반응 속도식은 V1은 K1 수소 농도, 요오드 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온도가 일정할 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정반응 속도는 약간씩 느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라번에 보면 온도가 일정하면 시간이 흘러도 V1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고요. 자, 11번. 리튬과 불소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이제 수소, 헬륨, 리튬 이런 식으로 리튬은 맨 왼쪽에 있고 불소는 이쪽에 있는데, 원자 반지름은 리튬이 크거든요. 같은 줄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건데, 답번에 보니까 리튬의 원자 반지름은 불소보다 작다 그랬어요. 이거 틀린 설명이죠. 오히려 리튬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다음 물질 중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은, 자, Na 중에 그 양이온과 Cl 중에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하는 건 바로 염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나트륨은 11개고 전자가 2개, 8개, 1개가 남는 상황이니까 나트륨은 루이스 점결을 표시하면 점 하나가 되는 거고, 자, 염소 같은 경우는 17개인데 2개, 8개, 7개가 돼서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7개. 따라서
나트륨은 전자를 주는 거고 염소는 전자를 받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하나는 전자를 주면서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전자를 받으면서 마이너스가 돼서 염화 나트륨은 바로 이와 같이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라번이고요. 자, 13번. 다음 중 방향적 화합물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방향적 화합물이 아닌 것, 결국 벤젠 화합물이 아닌 걸 고르라고 하는 건데, 가번의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벤젠 화합물에 CH3라는 치환체가 붙어 있는 게 톨루엔이 되겠고요. 결국은 벤젠 화합물이니까 방향적 화합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 그랬어요. CH3CH3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아세톤 같은 경우는 지방적 탄화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크레졸 같은 경우에는 벤젠 핵을 중심으로 역시 CH3와 그리고 OH 히드록시기가 치환되는 경우,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아닐린 같은 경우에는 벤젠 핵에 NH2가 치환되는 경우니까 이 가다라는 다 방향적 화합물에 속하는 거고 나번만 지방적이 되겠습니다. 답은 나번이고요. 자, 14번 NS2 NP5의 전자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은, 이 얘기는 위에 있는 것만 더하면 결국은 7족이라는 얘기예요. 7족 원소가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7족 원소에는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이런 것들이 바로 7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예, 답은 다번 셀렌이죠. 셀렌은 6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양쪽성 산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자, 양쪽성은 제가 암기할 때 아라주납으로 외워했죠.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주석, 납. 이렇게 아라주납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양쪽성 산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나번에 보면 알루미늄이 있죠. L2O3.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알킨족 탄화소의 일반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알카는 CnHen 플러스 이고 알케는 CnHen 이고 그 다음에 알키는 CnHe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원자 번호가 7인 질소와 같은 족에 해당되는 원소의 원자 번호는 그랬어요.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이런 식으로 7족 원소에 해당되는 이 원소인데, 결국은 같은 족에 해당되는 원소의 원자 번호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8개마다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8을 더하면 15번이 되겠습니다. 2인이 되겠죠. 자, 18번. 다음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Cr2O7 2가 마이너스 1몰은 몇 당량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반응식을 좀 잠깐 볼게요. 6Fe 2가 플러스, 그리고 Cr2O7 2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14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몰의 Cr 3가 플러스하고 6몰의 Fe 3가 플러스 7몰의 물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중에 지금 보시면 철 같은 경우는 2가에서 3가로 바뀐 거니까 이게 이제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니까 이 경우는 산화 반쪽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화 반쪽 반응 Fe 2가 플러스가 Fe 3가 플러스로 되는 반응식 하나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환원 반쪽 반응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환원 반쪽 반응식은 Cr2O7 2가 마이너스가 결국 14몰의 수소이온하고 6몰의 전자, 그리고 2몰의 Cr 3가 플러스하고 7몰의 H2O. 양쪽의 전자 개수를 지워주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6을 다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6 곱하고 6 곱하고 6 곱해서 위아래를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전자는 상쇄되는 꼴이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반응식은 6 Fe 2가 플러스하고 Cr2O7 2가 마이너스, 그리고 14몰의 H 플러스, 그 다음에
2몰의 CR3가 플러스하고 6몰의 FE3가 플러스 그리고 7몰의 H2O가 됩니다. 따라서 Cr2O7E- 만약에 1몰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6몰의 전자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답은 6당량, 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라번, 6당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다음 중 물에 대한 소금의 용해가 물리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뭐 보나마나 이제 용액이 증발하면 소금이 남는다는 얘기죠. 물리적 변화죠. 또 역시 물에 녹이면 다시 또 원래 소금물이 되는 거고. 19번 답은 나번이 되겠고. 자, 20번.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수소 2.24리터가 염소와 완전히 반응했다면 생성된 염화소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이건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가는 건데 수소하고 염소가스 Cl2가 반응하면 2몰의 HCl이 됩니다. 자, 1대 1대 2가 되는 것인데 자, 문제에서 2.24리터가 염소와 반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2.24가 2.24와 반응해서 2배가 되는 거니까 4.48리터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